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 해드릴 세션은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한 10년 넘게 지금 현재 계속 많은 고객을 확보해 가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게 처음에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에 대한 적용 사례라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도입을 시작할 때는 차세대 방화벽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에서 더 진화를 하고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함으로써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래서 처음에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가져갔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기존 차세대 방화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트레디셔널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포트 단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진화를 해서 어떤 세션 단위의 컨트롤 하지 못하도록 이제 더 진화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게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방식의 방화벽이 출현을 했습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요. 스테이트 인스펙션 방식은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방화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따라서 더 발전하는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출현을 하죠. 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인스펙션을 통한 제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로그는 올라오고 있는데 허용되는 포트는 80인데 얘 80으로 지나가는 패킷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지고 있는지, 얘가 허용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차단을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두 번째 도입 배경은요. 기존처럼 네트워크 베이스의 IP를 정한 다음에 정책화해 주는 게 아니라 호스트 단위의 정책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망분리가 되면서 VDI를 많이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VDI는 반드시 어차피 지나가는 패킷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은 방화벽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VM이 생길 때 해당되는 레거시 형태의 방화벽은 오브젝트를 또 만들게 되고요. 만든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또 정책을 세웁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트래픽 제어는 이제 됐었죠.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호스트 단위의 VM들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관리자는 그만큼의 오브젝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문제점은 오브젝트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정책을 계속 정의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삭제되고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브젝트는 계속 늘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책의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게 됐다. 세 번째로는 SSL 트래픽에 대한 제어입니다. 기존까지는 SSL에 대한 트래픽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4년, 2005년 같은 한 1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매년 2배 이상의 HTTPS 웹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0만 개의 웹사이트 중에 HTTP 형태의 웹사이트는 93%고 HTTPS 형태의 웹사이트는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위 100개의 사이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이죠. 구글은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HTTPS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트래픽도 당연히 HTTPS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세 가지 도입 형태 때문에 이제 차세대 방화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고객의 이제 니즈가 생긴 거죠.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방화벽은 SSL을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SSL에 뭐가 들었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SL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이제 목표가 생긴 거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RFP를 띄우고 그다음에 주요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요구사항을 좀 제가 진행하면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구사항을 좀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어에 대한 차단. 두 번째로는 호스트 기반의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스트 베이스의 정책을 사용자 기반으로 바꿔보자. 세 번째가 SSL 트래픽에 대한 복화 수행입니다. 네 번째가 다양하게 발생되는 유해 IP에 대해서 기존처럼 IP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IP에 대해서 다시 정책에다 넣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없을까? 다섯 번째는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을 실시간으로 함으로써 그 어떤 보안에 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자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에 대한 QoS, 그 다음에 주요 정보 파일에 대한 외부 유출 방지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요건들이 대개 RFP 형태로 요구사항에 들어갔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주를 해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으로 선정이 되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제품으로 선정이 되고 서비스 유형별로 이제 구성을 해 나가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외 서비스 구간, 내부에 웹 서버가 있는데 외부의 다수의 사용자가 내 서비스로 들어올 때에 허용되는 어플리케이션만 딱 제어를 하고 그 사용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의 직원이 외부로 나갈 때 허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세대 방화벽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결국에는 인터넷 관문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새 망분리 때문에 VDI 사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VDI를 사용하는데 VDI를 사용할 때도 만약 어떤 보안에 홀이 생겨서 머리에 걸려서 뭐 그걸 그냥 지우면 되지. 거기에 끝난다는 게 아니죠. 만약 VDI 하나가 감염이 되면 바로 전파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홀을 막기 위해서 VDI 앞단에 차세대 방화벽을 두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망에서 인터넷 나가는 구간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차세대 방화벽으로 들어간 서버판 앞단입니다. 서버판 앞단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다수의 그러니까 사원들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각 지점에 어떤 ATM기 같은 기계들이 서버팜 쪽으로 접근할 때 허용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이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포트를 열어줬는데 그 포트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차단을 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성을 했고요. 어느 위치에 넣을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은 차세대 방화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의 분류입니다. 해당되는 구성에 따라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와 비업무 어플리케이션을 구별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되는 패턴에 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인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SSL을 사용한다면 SSL 디크립션 한 상태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기반의 이제 정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기반의 정책을 만약 AD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되는 사용자가 로그인한 정보를 그 해당되는 사용자 그룹 정보를 동기화해서요. 그 동기화한 사용자 기반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보안 정책을 세웁니다. 해당되는 보안 정책에 따라서 사용자 기반의 정책 트래픽을 제어하게끔 하는 거죠. 차세대 방역 구축 단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 기반으로 어떻게 정책화하자는 것을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책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어차피 방화벽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기 때문에 레거시 형태의 포트 형태를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통한 차세대 방향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기존에 어떻게 사내 그룹 웨어를 접근했는지, 만약 포트를 80 했으면 어떻게 80을 열었는지를 수집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출발지에 대한 사용자, 그 다음에 목적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허용해 줘야 될 것인지, 이에 따라서 이제 차세대 방화벽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정책을 통해서 구축을 완료했으면 어떤 이점을 갖게 되냐면요, 이제 세분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방화벽에서는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당되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확인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파악을 바로 가시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시성 있게 한 어플리케이션 인지를 통해서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요. 이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용자가 어디로,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단순하게 로그만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GI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분화된 어플리케이션 한 예입니다. 한 사례를 보시는데요. 보시는 주황색의 트래픽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에 해당되는 트래픽은 비트토렌트입니다. 해당 고객은 이미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솔루션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을 도입을 해서 걸어서 모니터링하는 순간 비트토렌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모니터링한 다음에 비트토렌트를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한 이후로 해당되는 비트토렌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밴드위스에 대한 폭도 많이 줄어들게끔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 기반이 아닌 사용자 그룹에 대한 보안 정책 수립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한 사용자 관리를 사전에 어떤 정책을 할지를 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AD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저희 차세대 방화벽하고 연동이 되고요. 해당되는 접근 트래픽이 오게 되면 해당되는 사용자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차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되는 정책을 만들 때
IP를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해당되는 사용자가 IP가 계속 변하더라도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고 즉각적인 정책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해당되는 사용자 기반의 핵심은 호스트 기반의 정책을 자동화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해 IP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저희 차세대 방화벽의 기능 중에 IP에 대한 리스트를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의 웹서버에서 해당되는 블럭 IP 리스트를 텍스트 파일로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차세대 방화벽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링크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고요. 설정한 그룹에 대해서 디나이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으로 블럭 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동기화가 되고요. 이때 보시면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IP를 넣지 않고 단순하게 그룹을 하나 정한 다음에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의 변화도 없이 차단이 되고요. 그 차단된 정보가 바로 관리자한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랍된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되는 유해 IP에 대한 자동화, 그 다음에 정책 설정 변경 없이 자동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위협에 대한 속도를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SL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탐지 및 차단 방법입니다. 해당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SSL에 대한 디크립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저는 차세대 방화벽에 인증서를 배포를 받게 되고요. 그 인증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프락시 형태로 지메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방화벽 같은 경우는 SSL에 대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가 SSL을 디크립션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Gmail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별 트래픽에 대한 QS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정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더 둘 건지,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비디오에 대해서는 프라이어티를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프라이어티를 높이는 방법으로 QS 트래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량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사용자별에 대한 대역폭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을 이용한 업무 시간, 비업무 시간에 따라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 후 개선된 내용은 또 파일 블럭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용자는 고객은 Gmail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을 차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메일이 HTTPS로 되는데 Gmail이나 네이버 다음 보안 메일에 대해서는 보내는 것에 대한 차단을 해주고 읽기는 허용해주고 다운로드 받을 때 허용되지 않는 파일에 대해서는 차단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리자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주고받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차세대 방화벽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떤 이점을 가져왔는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 차세대 방화벽을 기능을 이용한 통합 보안을 또 기능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통합 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되는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SSL, 그러니까 도입 배경을 보시면 SSL 트래픽에 대한 보안 강화. 아까 전까지 차세대 방화벽을 이용해서는 Gmail까지만 인지를 했죠. 그런데 더 악의적인 형태의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SSL 트래픽이라도 해당되는 악성 코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솔루션에 대한 가시성의 부족입니다. 기존 솔루션들이 계속 뭐 파이어리라든지 IPS라든지 계속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 로그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 시스템을 둬야 되고요. 그래서 제한된 가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미흡한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APT 솔루션을 도입은 했지만 APT 솔루션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가 있었죠. 침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APT 대응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석만 할 뿐이지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방법을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서트팀을 별도로 둬서 다른 운영자에 의해서 다시 해당되는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한 벤더사로 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석이 아닌 차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기능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ATP에 대한 분석이 아닌 차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통합된 보안 기능으로 제한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SSL 트래픽에 대한 보안성 강화, 그 다음에 보안 기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통합 보안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하나의 예로 드린 게 IPS 대개체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당되는 고객은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IPS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뭐 안티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IDS, 그 다음에 IPS 방화벽 순서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IP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 제품을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이후에 IPS 기능뿐만 아니라 차세대 보안 기능을 통한 AV라든지 안티바이러스, 그 다음에 URL 필터링 같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S에 대한 대개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방화벽의 연한이 다 돼서 방화벽에 대한 교체 사업을 하지 않고 바로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방화벽까지 포함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통합적인 보안 솔루션에 포함된 APT 탐지가 아닌 차단 기능을 더해서 해당되는 와일드파이어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축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 차세대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서브스크립션에 라이센스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능별로 방화벽 정책에 적용만 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별도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다시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차세대 방화벽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합된 보안 기능을 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와일드파이어를 이용한 악성 코드 차단을 이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방법은 사용자가 인터넷을 접속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파일이 만약 인터넷 웹페이지를 열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파일이 다운로드 되겠죠. 그러면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3 프리벤션 클라우드인 와일드파이어로 이제 샌드박스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된 내용에 따라서 머레어인지 정상 파일인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 머레어라고 판단이 되면 시그네처를 바로 배포를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타 솔루션들은 분석을 해서 분석된 레포트만 내놓는데 저희는 분석을 통한 차단 방법으로 시그네처를 5분 단위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메일 링크에 대한 차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이메일 링크가 포함되어 온다면 해당되는 링크에 대해서
와일드파이어로 링크를 URL을 접속을 시도해 보고요. 접속된 사이트가 악성 행위의 머리어 사이트다. 그러면 해당되는 시그네처를 배포를 하고요. 시그네처 배포된 상태에서 메일 서버로부터 메일을 받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바로 블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단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능을 차세대 방화벽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통합 보안 기능을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되고요. 구축 후에 개선되는 부분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URL 필터링에 대한 머리어 사이트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차단을 계속할 수가 발생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의심되는, 그러니까 얘가 실시간으로 위협 탐지 및 차단을 하는데 해당되는 첨부된 파일이 의심되는지, 그 의심이 된다면 와일드파이어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머리어인지 아니면 정상 파일인지를 바로 실시간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머리어가 발생된다면 시그네처를 바로 배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SSL을 통한 머리어 차단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 보안 기능을 인앱을 함으로써 해당되는 머리어에 대해서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SSL에 대한 그러니까 SSL을 개별 솔루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SSL을 까볼 수 있는 별도 솔루션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SSL에 대한 트래픽도 바로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DNS 싱크홀을 기능을 통해서 악의적인 머리어 사이트로 DNS 질의가 오면 해당되는 싱크홀 IP를 던져서 싱크홀로 빠질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같이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 해당되는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확장된 기능을 더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토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포커스는 와일드파이어에서 분석된 내용이 로그로 남게 되는데 이 오토포커스를 통해서 내 산업군, 내 회사가 포함된 산업군에서 얼마만큼 발생됐는지, 그리고 내가 발생된 시점에서 와일드파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고객들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텔리전스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보안 기능으로 트랩스라는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차단, 그다음에 해시 값을 통한 머리어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다음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은 하나의 솔루션이 아닌 통합된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방화벽, 차세대 방화벽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한 인텔리전스, 와일드파이어, 실시간 언론 머리에 대한 차단, 그 다음에 트랩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파일 검사를 하나의 트라이앵글로 구성을 해서 저희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알지 못하는 어떤 파일이 의심된다 그러면 와일드 파일을 보내게 되고요. 그 와일드 파일을 보내서 해당되는 시그네처를 5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바로 실시간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트랩스를 통해서 와일드 파일을 통한 해당되는 그 언론 머리에 대한 차단, 그다음에 취약성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보안은 하나의 프로덕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시해드린 차세대 보안처럼 트라이앵글 구조의 어떤 통합된 보안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제품을 통해서 귀사의 보안의 강화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구축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